자, 51번 보세요. 명절을 앞두고 좋은 마음으로 수업을 했는데 책도 안 가져오고 숙제도 안 하고 그런 놈들이 앞에 둘이 앉아가지고 지금 한 새끼는 지금 나타나지도 않고 총체적 난국이에요. 잘라버려야지. 제대로 한 놈만 딱 남겨서 데리고 가야지. 2월 끝나면 커트해야지. 1번 문제. 이제는 선생님이 번호 달고 요약 안 할 거야. 그냥 알아서 필기하면 돼. 나중에는 눈으로 보고도 풀 수 있을 정도까지. 임마누엘 칸트란 사람이 있는데 컴마니까 동격이고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야. 문법 문제에서는 이 사람이 뭐 철학자래. 빼고 칸트가 나왔으니까 동사가 여기 있거든. 텔은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로 구성이 되는 단어인데 이에게 사형식 알겠지만 이것을 말하다 이런 뜻이야. 그럼 여기가 간접 목적어고 기본 문법 안내사람들 잘 봐. 이 대절이 직접 목적어가 돼야 되니까 아 그렇구나. 목적어는 품사가 명사니까 대수로 시작하는 명사절이 등장했구나. 됐어? 자 명사절 대절은 문장이 어때야 돼? 완전해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갑자기 전치사가 튀어나오고 있단 말이야. 이럴 때는 과감하게 잘라내야지. 이런 게 이제 삽입된 거야. 그래서 저 대절이 완전한 절이라는 건 누누이 배웠지. 어? 그것에 따르는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야. 됐어? 그럼 대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불완전해야 돼, 완전해야 돼? 완전. 완전한 건 맞아? 이거 빼고 나면 주어 be 플러스 pp 전치사 명사 나온 거면 맞아? 아 맞지. 그래서 이게 문제는 아니었지만 what이 되면 안 된다는 거. 대시 돼야 되겠지? 약간 좀 해석을 해보면 문법을 했으니까 임마누엘 칸트란 사람은 영향력 있는 18세기의 독일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걸 말했지만 요게 문제지. For an act to have moral worth. 투부정사에 이런 뜻이 있지. 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moral 도덕적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근데 누가 가질 건데? 이걸 몰랐기 때문에 for 플러스 무슨 격? 무슨 주어라고 배웠어? 그러면 도덕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 곧 누구다? 하나의 행위야. 매끄럽게 해석 되겠어? 하나의 행위가 도덕적인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러려면 그 행위는 반드시 착수되고 이루어져야 된다. undertake가 어떤 일을 착수하다, 행하다야.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out of는 앞으로 from이라고 생각하면 편해. 뭐뭐로부터 나와야 돼. out of. 뭐로부터? sense of는 감이야. 감. duty는 의무야. 그럼 세 글자로 무슨 감이야? 의무가. 자, 니네 이거 내용 뭔지 알겠어? 칸트가 이런 띵언을 얘기했어. 하나의 사람의 행위가 도덕적인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그 일이 반드시 무엇에서 나와야만 한다? 의무감에서만 나와야 된다. 자, 하나의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가지려면 그것은 반드시 의무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거야. 됐니? 내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의무감이야. 이게 남의 강요가 아니고 본인이 해야 되겠다는 의무감. 그지? 니네들도 칸트 말 맞지? 니네들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니네가 공부하는 행위가 가치를 가지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야 된다는 무슨 감이 우러나야 돼? 의무. 의무감이 우러나야 된다고 오랜 18세기 옛날에 칸트가 얘기했다고. 알겠냐? 그럼 의무감이 없이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건 의미가 없는 행위야. 도덕적으로. 되니? 이제 이런 내용도 익숙해져야 돼. 1번은 뭐 투부정사는 매끄럽게 해석만 되면 문제가 없다 그랬지? 하기 위해서로 해석했을 때 당연히 문제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문법적인 근거는 for 플러스 목적격이 나왔으니까 뒤에 동명사 쓰면 안 되지. 대답해봐 아는 사람. 동명사는 의미상주어를 어떻게 써?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쓰지. 근데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이 있는 걸 보면 투부정사 쓰는 게 맞다 이 말이야. 됐니? 두 번째. 요건 좀 해석을 할 거야. 그래서 when we act of self-interest,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하는 행위야. 자, 이어지겠지. 본인이 스스로 interest, 흥미가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게 되는 게 의무감이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스로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out of 행위를 했을 때 우리는 preclude, 가능성을 배제시킬 수 있다. 배제시킬 수 있다. 가능성, 어떠한 행위가 도덕적인 것이 되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시킬 수 있다. 자, 문법. 요게 아까랑 똑같아. 이번엔 지금 for 플러스 목적격이 아니지. of가 전치사니까 뒤에 뭐 써야 돼? 동명사 써야 되지. 얘는 뭔데? 역시 의미상 주어야. 그래서 일반 명사는 목적격이 변화 없이 그대로 쓰면 목적격이거든. 근데 니네 좀 아까 뭐라 그랬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무슨 격도 가능하다고? 소유격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어퍼스트로피 s 써도 돼 안 돼? 돼요. 된다는 얘기야. 2번도 문제 없지? 됐나? 자, interest가 흥미라는 뜻도 있지만 이자라는 뜻이 있어. 근데 은행에 돈 맡기면 이자 붙지? interest야. 이득이라는 뜻이 있어. 됐니? 그러니까 본인이 이건 해야 돼 라는 의무감이 아니라 자신이 흥미를 가지고 이득을 보겠다는 마음이야 이게. 쉽게 말하면 자기 이익이야 이게. 내가 이익에 관심이 있어서 관심이라는 뜻 배제하고 interest, 이자, 이득. 본인 스스로에게 이득이 되는 것으로부터 행위를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도덕적인 것이 되는 것의 가능성을 배제시킨다. 무슨 얘기냐면 돈 줘서 하는 일은 도덕적인 거야? 그렇게 볼 수 없단 말이야. 나한테 돈이 생겨서 하는 일은 내 이득이 생기는 일이지. 그건 도덕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야. 어떤 게 도덕적인 행위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한테 오히려 뭐가 나도 득이 아니고 손해가 나도 마땅히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일, 그런 게 도덕적 가치가 있는 거야. 됐어? 그럼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사람들 돈 안 받지? 안 받고 의료 행위를 하면 손해잖아 어쨌든. 근데 이건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못해, 내가 꼭 해야 돼, 이런 의무감. 오케이? 그럴 때 우리는 이걸 도덕적인 행위라고 부를 수 있고, 만약에 자기 이득만 바탕으로 우리가 행위를 했을 때는 도덕적인 것으로 볼 수가 없다. 되니? 좀 어려운 지문이라 선생님 풀어주고 있는 거야. 문법도 같이 보면서. 그 칸트의 말에 따르면 만약에 사람들이 도와준다면 또 다른 사람을 뭐 때문에 그들이 feels inclined to 뭐뭐 하고 싶다. feel inclined to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줬을 때 그냥 하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 내가 남을 도왔어. 도와주고 싶어서. 근데 그 도와주는 행위 자체가 정말로 본인이 즐거워. 행복해져. 그건 뭐야? 내가 스스로 내가 기분이 좋잖아? 이것도 내 이득이 아니야. 득이지. 그래서 이 칸트가 복잡한 게, 만약에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돕는데 그저 이유가 그가 왠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왜? 부연 설명.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이러면 이건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What he does, 그가 하는 것은 전혀 도덕적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내용 어렵다 그랬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많아. 내가 이제 뭔가 마음이 공허하니까 마음을 어떻게 좀 응? 내 마음을 좀 행복하게 만들어야 될 텐데 뭐하지? 유기견 봉사 가야 되겠다. 야, 봉사활동 가가지고 왜 가는 거야 이 사람? 자기가 마음이 어떻게 되려고? 유기견 봉사 가서 유기견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유기견 도와줬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자기가 기분이 좋은 거야. 이게 자기 이득이야. 철학자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내가 어떤 도움을 줬는데 도움으로 인해서 내 기분 좋아지려고 도와준 거 있지? 내 기분 좋아지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장애가 있어. 얘는 원하지 않아. 근데 야, 내가 도와줄게. 응? 나 착하지? 너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도와주고 싶어. 그리고 끌려서 도움을 받았어. 집에 가서 나 혼자 오늘 진짜 보람찬 일을 했어. 너무 기분이 좋은데? 이거는 얘를 위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도움을 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건 도덕적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지? 3번 문법. What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 뒷문장. 불완전. 왜 불완전해? 더즈 해즈는 붙을 수가 없어. 그지? 자르게 되면 두가 하다니까 뒤에 을을 없지. 불완전하고 선행사 없지. what 맞다고 이거. 됐니? 자, 대부분의 그러한 철학과 종교들은 that advocate 어려운 단어야. 옹호하다. 자기 희생을 옹호하는 대부분의 철학과 종교들은 as a foundation, 토대로서 도덕성의 토대로서 자기 희생을 옹호하는 그런 종교와 철학 대부분은 칸트가 does 하는 것처럼 칸트가 말한 것처럼 assumes 가정한다. 뭘 가정해? 한 사람의 자기 이득에 있어서 자기가 좋으려고 하는 행위는 불가피하게 이끌 수 있다. 행동. 다른 사람의 이득에 반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좀 어려운 내용 같지만 자기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들, 도덕이나 종교나 철학에서 그런 거 많지? 자기 희생을 도덕적인 근거, 토대로, 도덕성의 토대로 보는 그런 종교나 대부분의 철학들은 이런 사실을 가정하는 거야. 왜? 내가 조금이라도, 이게 자기 희생을 강조한다는 건 내가 조금이라도 뭘 보면 안 돼? 득을 보면 안 되지. 이 극단적으로 가면 내가 봉사를 하고 도움을 줘도 내 스스로 즐거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그러니까 자기를 뭐 해야 돼 무조건? 희생해야 돼. 손해보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렇다. 문법 볼까요? 쌍콤마 지울 거고요. 주어 찾을 거야. 왜? 4번에 assumes는 동사거든. 동사에 s가 붙어있다는 건 주어가 몇 인칭이 돼야 돼? 3인칭 단수가 돼야 s가 붙을 거 아니야 현재형으로. 그지? 자, 이거 기억나? 사과 한 개가 있어. Some of the apple. 이러면 사과 한 개의 일부지. 어떻게 띄어내든 몇 조각이야. 일부를 띄어냈어. 한 조각밖에 안 되지. 그래서 뒤에가 is야 이건. 자, 그런데 사과가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 some of 그러면 some of the 애플이 아니고 애플즈가 되겠지. 그럼 사과 여러 개 읽으면 최소한 2개 이상은 될 거 아니야. 지금 한 개일 수도 있잖아요. 한 개는 one of야. one of는 단수 취급한다 그랬지? 2개 이상이면 some of인데 이거는 어차피 2개 이상이니까 이렇게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그때 공식 만들어준 게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부분 한정사라고 해. of만 붙이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10% of 부분 맞지? half of 절반의 부분 맞지? 사과 절반, 한 개의 절반은 한 조각. 이런 것의 절반은 여러 개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뒤에 명사의 수에 일치시키면 된다 그랬어. 그 한정사 중에 하나가 이거야. most of 어떻게 배웠어? 대부분이라고 배웠지? 대부분도 부분 맞지 않아? 그럼 뒤에 보니까 뭐 있어? 철학들도 복수고 종교들도 복수지.
그리고 배웠으니까 이거 관계 대명사절은 빼고 봐야 돼. 빼고 볼 거거든? 그럼 뭐 나와야 돼? 관계사 빼고 지금 주어를 잡아야 되는데 most of 다음에 복수 나왔지? 그럼 이거 무슨 취급해야 돼? 그래서 assume s 붙이면 안 돼. 어? 그 정답은 우리가 틀린 거야. 지워. 동사 파트니까. 자, 그것은 마지막으로 결국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의미한다 대절을. 명사절이거든? 명사절을 떼야 돼. 그런데 unless라는 오늘 본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될 부사절이 들어간 거야. 아까도 비슷했지만 that 다음에 주어 동사는 여기야. 근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살짝 한 번 더 꾸며주겠다 이거야. unless 뭐라고 배웠어? 뭐뭐가 아니라면.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떠든 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의 selfish, 이기적 inclination, 성향이야. 이기심이 뭐야?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지. 그것을 우리가 떨쳐내려고 뭐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기적인 성향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싸우다가 져가지고 이기심이 이기게 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한 요구를 무시하게 될 거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칸트는 끊임없는 자기희생. 그 자기희생을 정의할 때 나한텐 득이 1도 없어야 된다는 거지. 알겠어? 그 유기견 봉사 쌤이 가끔 가는 데가 있는데 그 돕는 일이잖아, 그지? 근데 거기는 하루 종일 일하고 오는 거거든. 근데 돈을 받는 게 아니야. 거기 봉사하려면 참가비를 내야 돼. 하루 10,000원이야. 10,000원 뭘로 쓰이냐? 뭐 유기견에도 옷 사주고 선생님 그 일하다가 밥 먹는 값 정도로 쓰이는 거야. 그건 뭐야 이거? 내가 득보는 게 하나도 없지. 일은 일대로 하고 돈도 돈 내고 내고 그지? 하지만 그런 활동이야말로 진정한 칸트의 얘기로는 진정한 도덕적인 활동이란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정의를 한 거야. 왜? 이 인문학이라는 건 어떤 정의를 내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막연히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앞으로 수능 지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우리 일상적으로 이유나 설명 없이 마땅히 그런 거죠. 도덕적 활동 그런 거죠. 좋은 거죠. 이렇게만 하던 일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린 것에 대해서 글이 많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어법 문제를 풀고 있지만 이런 정도의 지문을 읽어냈을 때 과연 너희들이 사고력의 발달이 돼 있느냐를 내가 점검해 보려고. 지금 선생님이 하나하나 물어보진 않았지만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런 내용도 이해는 가네. 이런 사람들이 돼야 다양한 지문들을 접할 때 결국은 행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니까. 그렇잖아. 이거 뭐 초등학생들한테 이 지문을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초등학생들한테. 왜 못하지? 영어 단어 이런 거 외워서 다 불러주면 되는데 왜 못할까? 영어 단어 다 불러주고 해석을 다 해줘도 얘네가 왜 못하겠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 이해의 수준이 고1, 고2, 고3 올라갈 때 굉장히 다르단 말이지. 아까도 이제 고3들 수업했는데 걔네들이 힘들어하는 게 내용에 대한 이해야. 내용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학교 시험이나 수능에서는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많이 물어보게 돼. 되니? 자, 52번 또 빠르게 문법 풀 거야 이거는. remember 뭐하다? 기억하다고 조동사 뒤에 원형 나온 거 맞지, 그지? 맞지? 목적어 필요하지 않나? 목적어 필요하지 않나? 그지? 이거 있다고 쳐. 너는 그 시절을 기억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본 수업 때 배운 거. 이 타임을 꾸며주는 왼절이 무슨 절이 되겠어? 관계? 부사절. 그럼 해석은 이러이러했던 시절을 기억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지? 선생님 그때 그랬잖아. 관계부사 외에는 뻔한 선행사가 더 타임일 때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where도 더 place가 선행사면 생략할 수 있다. 그렇지? 있는 걸로 보는 거야. 어떤 시절을 너는 기억할 수 있냐면 네가 뭐 했던 생각했던 뭐라고
다시 가로 열려. 이렇게 표현하자. 네가 생각했다. 여기서 열려. 여기 또 대 빠진 거야. 당시 10살이란 나이가 was 어떤 거다. 상당히 나이 든 것이다. 라고 네가 뭐 했던? 생각한. 올드에 왜 따옴표가 쳐져 있냐면 저게 그냥 늙은이나 오래된이 아니고 나이 먹었다라는 느낌이. 나이 먹었다라는 느낌이. 내가 다 그럴 때 있어? 네가 10살도 참 나이 먹었다 라고 느끼던 시절이 있다고. 너는 아마도 그게 그 시기에 몇 살이었을 거야? 5살? 6살. 오케이? 그럼 니네가 5살, 6살이면 10살도 참 어때 보였어? 많이 늙으셨네요. 이렇게 보였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이게 상대적인 거라서 그냥 쭉 보면 마찬가지로 10살 때는 21살이 어때 보였겠어? 나이 든 것처럼 보였겠지, 그지? 그리고 그것은 계속 진행되겠지. 내가 만약에 30살 되면 몇 살 정도가 나이 먹은 게 돼? 30살. 50살 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 나이가 점점 그 나이 올드하다고 생각하는 게 점점 멀어질 거란 말이야. 계속해서. 그지? 계속해서 with 올드라는 개념이 점차 reced가 후퇴하다. 후퇴하다. 자동사야. 뒤로 물러나다. with 목적어 ing와 pp. 이 기억이 나야 돼. 이때서 이미 with 분사구문이라고 해서 일단 해석은 뭐뭐 한 상태로 이렇게 번역을 할 텐데, 내가 만약에 이 동사가 타동사면 얘가 하면 ing, 얘를 하면 pp라고 했던 거 기억날 거야. 그때 선생님이 강아지를 예를 들었어. 개가 있고 following이면 개가 따라가는 거고, 개가 있고 follow 되면 개를 따라가는 거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지? 근데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 내가 이거 무슨 동사라고 했어? 후퇴하다 자동사라고 그랬지? 자동사는 수동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여기 with 어딨어? with 이게 목적어야. 나이 들었다는 개념은 점차 어떻게 되면서? 후퇴되면서. 그지? 본인의 자신으로부터. 여기서 셀프라는 건 본인의 그 당시의 나이야. 점점 본인이 나이가 들면서 나이 먹었다는 개념도 점점 뒤로 밀리면서. 되니? 계속 진행되겠지. 그래서 아까 물어본 거야. 20살 때는 30살이 많다고 느껴지고 30살 때는 40이 많다고 느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뒤로 밀릴 거란 말이야.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됐나? 자, 3번으로 가보자. 이건 그냥 단어만 외우면 되는데, happen이 무슨 뜻이야? 어떤 일이 일어나다, 생기다, 뭐 발생하다 이런 뜻이야. 요거 무조건 자동사야. 자동사야. 그리고 이것만 외우지 말고 동의어 2개 더 외워야 돼. occur. 요것도 똑같고, 두 단어짜리 take place로 발생하다. 내가 왜 강조했느냐? 이 식기들은 수동태가 되면 무조건 틀려. 그러니까 절대로 수동태가 안 돼요. 뭐 그렇잖아. 어떤 단어는 막 자동사도 됐다가 타동사도 되면 수동태도 있고 없고, 막 저기 생각해봐. increase가 그냥 증가하다 이런 자동사거든. 근데 증가시키다가는 또 타동사가 돼. 그지? 헷갈리는데 얘는 빼박이라고. 어떤 데서 사용이 돼도 happen, occur, take place는 자동사야. 니네가 앞으로 공부하다가 be happened, be occurred, be taken place 보면 무조건 틀린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가 틀리진 않았는데, have pp가 능동이야 수동이야? have pp. 수동. have pp가 수동이야. 능동. 능동이지? 여기에 수동이 들어가면 have been pp를 써야 되잖아. 쓰면 안 된다고. 왜?
take place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지금은 맞게 나왔지만 니네한테 오답을 찾아라 했을 때는 have been taken place라 나오면 틀린 거라고. 이거 왜 자꾸 물어보는 줄 알아?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니까 우리나라 애들. 수동태를 또 배워가지고 사건이 발생 뭐라고 했을게? 되은 거니까 수동태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해석이 돼도 이건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니까. 그냥 어떻게 써야 돼? accident happened 이렇게만 써야 돼. 알겠어? 저 발생되었다는 해석 때문에 이거 실수하지 않도록 셋다 마찬가지야. 외우기도 편하지? 자, 그 다음 4번. 4번에 누구 뺄 거야? 콤마. 빼. 이상한 거 찾아. 전치사야. 명사니까 빼. It comes 뭐야? 주어 동사지. 네. 주어 동사 썼는데 어떻게 sees라는 동사가 나올 수 있간디? 안 되지. 안 된다는 건 알겠어 일단? 고치지 못해도? 네. 봐봐. 한 문장인데 주어 동사 나왔고 전치사고 또 쌍콤마 부사절 다 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이 완성이 돼야 되지. 근데 이거 접속사도 없는 상태에서 sees가 나오면 안 된다니까. 어? 그래서 이건 무조건 틀린 거고 한 문장에 동사가 2개 있으면 안 되니까 동사 역할을 하면서도 동사가 아닌 놈. 무슨 동사? 동사인 듯 동사 아닌 동사 같은 놈. 준동사 중에서 to로 바꿔준다면 어떨까 생각. 맨 앞이 어쨌든 뭐였어? 가주어, 형식상 주어지? 그럼 이게 무슨 주어? 진주. 그렇지. 이런 것이 오게 된다. 이렇게 하면 설명이 되니까. 문제는 지금 틀린 걸 찾으라는 거니까 나중에 고치는 것까지도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왜 틀렸는지는 알아야 돼. 결국 한 문장에 동사가 몇 개 있으면 안 된다? 2개 있으면 안 된다. 됐어? 예. 뭐 아까 쌍콤마 뺐지만 여기에 지금 동사가 또 있기는 have pp. 근데 이건 왜 설명이 돼? 컴마를 무시하고도 요게 뭐니까? 접속사니까. 그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이어질 수가 있는데 저거랑 얘는 이어질 수가 없단 말이야. 접속사가 없으니까. 됐어? 오래간만에 동사의 개수 빼기 몇이 접속사 개수야? 1. 근데 이게 동사 몇 개야 지금? 원래대로 하나, 둘, 세 개지. 그럼 접속사 몇 개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 그지? 요렇게 풀어도 되고 일단 틀린 것만 찾아라 했을 때 됐어? 성현이 이해됐어? 야 그럼 다 이해했겠는데 성현이가 이해할 정도면 뭐 그지? 칭찬이지 욕인지 잘 모르겠지? 내가 착해가지고 성현이 참 착해. 참 착해. 자 그 다음 can hardly. 이거는 간단해. hardly가 품사가 뭐야? 부사. 내용은 적인 건 좀 적을 텐데 조동사 뒤에는 뭐 써야 돼? 반드시 원형 써야 되지. 이 사이에 넣는 건 무조건 부사가 돼야 돼. 오케이. 자 근데 추가 설명. 그럼 hard는 형용사야? hard는? 아니요. hardly가 부사면 hard는 형용사야? 아니요. 아니 뭘 하냐 씨. 형용사로 어려운, 힘든 같은 뜻이지. 단단한 이런 뜻이야. 이게 부사도 돼. 하드 자체가. 그럴 때 뜻이 뭐냐? 열심히. 그래서 우리 공부 열심히 할 때 스터디 하드지 스터디 하들리가 아니라고. 하들리는 뭐냐? 이거 뭐 하죠? 그래. 이거 부사거든. 부사로만 쓰이거든. 거의 뭐뭐 하지 안. 이렇게. 근데 실제 뜻은 안 한다는 거예요. 거의란 말도 필요 없어. 하들리는 그래서 부정어야. 근데 지난 시간에 부정어 도치 써줬지 내가. 이 부정어 도치할 때 하들리가 들어간다고. 네버처럼 얘가 앞에 나가면 문장이 무슨 문의 순서로? 그렇지. 그렇게 되는 놈이야. 오케이. 그래서
하드가 형용사고 하드리가 부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다면 여기에 하드가 들어갈 수도 있지. 하드가 부사도 되니까. 하지만 여기서 내용은 읽어보면 각각의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기 때문에 하드리를 써야 돼요. 됐어? 자, 53번. 이것도 똑같아. get이 이르다, 도착하다인데 우리 get there 이렇게 쓰지 않나? get there. 어디에 도착하다? get there, get there. 그래서 이게 그 부사구야. 부사구. 부사절이야. 부사절. 그러니까 우리가 get there이라고 쓰면 그냥 거기에 도착하는 거지. 아니 get there 또 쓰면 get there. get where를 쓰면 이제 설명 있는 거기야. 그냥 거기가 아니고. 그래서 얘는 그냥 부사절이야. 원래는 그냥 대열인데 봐봐. 거기에 도착하던데 거기가 어떤 거기냐? I like. 이러면 어때? 어떤 거기야? 내가 좋아하는 거기.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 정도야. 관계 부사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그 정도야. 여기 해석하면 거기가 어떤 거기야? 네가 가기를 원하는 거기. 됐나? 문제 없어. 장소니까. 두 번째. 좀 기니까 좀 잘라볼게. if 시작했지? 그지? 그럼 무슨 절? 가정. 아니 그 무슨 절? 부사절. 부사절. 부사절 나오면 무슨 절 나와야 돼? 주절 나와야 되지. 그래서 전체적인 해석은 만약에 당신이 이러면 당신은 이럴 것이다. 이런 뜻이야. 이제 좁혀 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 독해할 때도 이렇게 하면 돼. 만약에 이런다면 너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 구체적으로 네가 뭐 한다면 알았지. 깨닫는다면, 그지? 그럼 깨닫다가 또 타동사기 때문에 첫 번째 요렇게 열리는 거야. 명사절이 열리는 거야. 응? 당신이 만약에 어쩌고 저쩌고 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명사절 대절이니까 또 주어 동사 완전 해야지. 이게 동명사 주어야. 그리고 degree는 뭐 온도 할 때 도란 뜻도 있지만 학위 알아? 학위? 학위? 대학교에 졸업식 있어? 아니요. 왜 없지? 대학교는 졸업식이라고 하면 안 돼. 대학교를 졸업하면 어떤 직위를 얻게 돼? 4년제를 나오면 학사가 되는 거야. 학사. 만약에 효빈이가 물리학과 4년을 마치면 물리학 학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학사 수여식이야. 그래서 네번 학기 모자 쓰는 게 뭐야? 무슨 뭐라 그래? 그게 학사 뭐야? 너 이제 학사님이시다 이거야. 보통은 졸업할 때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걸 테스트 받는 게 아니야. 학사니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뭔가 새로운 의견을 교수님한테 제시하고 인정을 받으면 넌 또 새로운 분야의 하나의 연구를 발전시켰구나. 학사 자격을 주노라.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좀 있다가 졸업 4년 끝나고 나서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더 발전된 어떤 이론을 제시하면 그리고 인정을 받았다면 학사 다음이 뭐야? 석사야. 석사. 석사가 조금 더 훌륭한 의견을 발표하면 박사 자격을 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4년제만 나와도 그 박사 밑에 석사 밑에 학사가 되는 거야. 선생님도 이제 대학원 안 갔으니까 선생님도 학사야. 학사. 고고 미술사 학사야. 학사.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래서 이제 대학은 졸업식이 아니고 학위 수여식이라고 해. 됐니? 그럼 4년 채운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고. 4년을 다녔는데도
그럴 자격이 없으면 학사모를 씌워주면 돼, 안 돼? 그래서 대학을 10년 다녔다, 8년 다녔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야. 인정받을 때까지 다녀야 돼. 응? 그 학위를 degree라고 그래. degree. 오케이? 그러면 이게 학사 학위 아니겠어? 카레지가 대학이니까. 학사 학위를 earn이 뭐하다야? 얻다. 벌다, 얻다야. 그러니까 학사 자격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야. 어? 그래서 네가 학사 자격을 받는 것이 무엇이다? 중요한 뭐다? 스텝. 단계다라는 걸 깨닫는다면. 됐니? 아직 이거 안 닫았는데 또 열 거야. 큰 대절 안 닫았어 아직. 어? You must take. 네가 취해야 하는 단계다. 이거 선행사, 얘가 주어 동사, take a step이니까 뭐 없는 거야? 목적 없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절이야. 어? 왜 받아야 돼? 너의 직업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시작되지? 그럼 요게 요렇게 닫히는 관계사절.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대절도 닫아줘야 되겠지. 됐나? 이렇게 처음에 할 때는 1학년 때는 이렇게 꼼꼼하게 한 문장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 이게 점점 가속이 붙어야지 처음부터 대충 보는 습관 들잖아? 이거보다 긴 문장, 더 어려운 문장 해결 못해.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야? 속도가 중요해, 방향이 중요해. 방향이 중요한 거야. 방향을 제대로 정하고 처음부터 좀 빨리 못 가는 건 문제가 안 돼. 근데 방향을 이상한 데로 맞춰놓고 속도만 졸라 내면 이상한 데가 있다니까. 그렇잖아. 내가 저기가 목표면 천천히라도 저기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급하다고 말이야. 아, 씨,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아, 근데 씨발 내가 이거 했지? 이렇게 되는 거야 나중에. 그래서 니네는 아직 1학년 앞두고 있으니까 집에서 공부할 때도 어떤 문장도 괜찮아. 이거 좀 복잡한데? 그럼 선생님처럼 천천히 또박또박 이게 왜 여기 있고 어떻게 끌어야 되는지를 본인이 생각하고 궁금하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수업 시간에 또 내가 해주고 있고, 그지? 여기까지가 부사절이야. 이제 남은 건 주절이지, 그지? 내용도 이해돼? 네가 만약에 어떤 조건이야? 네가 미래의 진로 목표가 있어, 골, 그지?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마땅히 취해야 되는 단계다라는 것을 네가 깨닫는 거야. 뭐가? 대학교에서 하겠다는 게, 그지? 그걸 깨닫는다면 너는 분명히 책임져야 돼. take, 받다, responsibility가 책임이야. 그래서 보통 외울 때 take responsibility for 그러면 뭐뭐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 너는 분명히 책임이 있어. 뭐에 책임이 있어? 대학을 가야 되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학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니네들도 대학을 가야 돼. 왜 가야 돼? 이게 웃긴 게 뭔 줄 알아? 늘 하는 얘기지만 니네 인문계잖아. 대학 가려고 모였잖아. 그럼 여기 내용들은 뭐야? 대학을 왜 가려고 하는 거야? 더 미래의 목표인 직업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대학이 필요하니까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잖아. 네. 그럼 나 고등학교 때 어디 가야 되지? 아, 나 이 대학 꼭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어느 학교가 대학 가는데 유리하지? 인문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와야 되거든? 근데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너 대학 갈 거야? 예. 진로가 뭔데? 몰라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알겠어? 원래는 내 진로 목표가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이거 하려면 대학교 졸업장이 필요한데? 그럼 뭐야? 대학 가야 되겠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인문계를 와야 되는 거야. 근데 고등학교 입학식이 끝났는데도 누가 와서 그래, 앞으로 네 진로가 뭐니?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이건 진짜 생각 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지금 며칠 남았으니까 연휴 동안에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살지에 대해서 좀 미래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 응? 민결에 의사 되고 싶다 만약에. 그럼 의대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의대를 가기 위해서 네가 지금 하는 공부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지? 아니야? 네가 목표가 지구 정복이면 대학 안 가도 돼. 그지? 은근히 집에서 혼자 누워 있으면서 지구 정복을 꿈꾸는 애들이 많아. 이거 외워라. 이런 건 안 외우면 해석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단어들은 수거나 단어 외우라 그러면 그거는 대충 보니까 단어 몇 가지 조합하니까 이런 뜻 같은데 이렇게 유추가 가능한 게 많잖아.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얘네들은 안 외우면 뜻을 몰라. 이게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그냥 간단하게 아마도 너 행복해질 걸? Chances are that you are happy. 이거야. You will happy. You will be happy. 그럼 저거 해석해봐. 아니까 이제 해석이 나오잖아. 문제는 아니었지만 chances are that 아마도 대절의 내용일 것이다. 빠르게 해석해보면 아마도 너는 그리고 나서 discover 알아낼 것이다. 뭐를? 네가 어떤 학습을 즐거워한다는 것을. 되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4번 볼까? 두 가지 보면 되는데 please가 무슨 뜻이라고 했지? 부디 동사로 제발 기쁘게 하다야. 까비 정도가 아니야. 너는 지금 완전히 빗나간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초딩 때 널 만나서 기쁘다 하면 I'm 비동사 pleased라고 써. 왜? please는 기쁘게 하다니까. be pleased 그럼 뭐야? 기쁨을 당한 거니까 기쁨을 얻은 거지. 그래서 나는 기쁘다. 왜 기뻐? to 너를 만나 기쁘다. 이럴 때 이 pleased를 쓰는 거야. 그러면 이거 to는 지금 동사라서 to 썼지? 명사가 오면 at을 쓰는 거야. 지금 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at이 나온다는 것은 두 가지 보라 그랬어. be pleased 기쁠 것인데 이것에 기쁠 것이라고. 뒤에 뭐 나와야 된다고? at이니까 명사 나와야 되지. 그래서 이게 명사절 왓절이야. 왓절이야. 명사절에 왓절 들어가지? 왓도 맞는지 보자. 뒷문장 불완전하지. 두 다음에 목적 없으니까 선행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전치사니까. 그래서 두 가지 다 맞으니까 4번도 패스. 되니? 그럼 해석도 나오지. 네가 하고 있는 것에 너는 기쁨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려운 내용도 아니었던 거야. 쌤이 요것만 냅뒀지 지금 3번. 그지? 5번부터. 라이 무슨 동사 했어? 라이 두 가지 뜻. 거짓말하다. 눕다 누워있다 또는 놓여있다. 물건이면. 그지? 그럼 라이는 뒤에 목적어 필요 안 필요? 안 필요 안 필요한 자동사지? 그래서 뒤에 바로 전치사 올 수 있는 거야. 이게 만약에 타동사 lazy였으면 안 되지. 그럼 뒤에 을을이 필요하니까. 지난번에 정리해 준 거 기억나? 자동사 놓여있다, 누워있다는 lie. 무언가를 놓다 또는 눕히다. 그건 lay. 그지? 그래서 요 문제야. lazy가 아니고 lies 쓴 게 맞다 이 말이야. 뒤에 전치사구니까. 됐어? 자, 그 다음. 네, 이거 적어줬지. so 형용사 부사 됐죠. 해석 뭐였어? 아주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어? 여기 명사 있어서 so가 아니고 뭐 쓴다고 그랬어? 썼지 서치어 쓴다고 그랬어. 그리고 이제 고등부 올라가기 전에 외우라고 하면서 중요한 거 이거였어. 이건 명사가 있는데 누굴 썼어? so를 썼어. 어이? 이거랑 비슷한 게 이때 so가 부사거든. 어? 부사 다음에 명사를 쓸 수가 없거든. 부사는 누구 꾸며야 되니까. 그래서 as 할 때 as 용법 배운 거 기억나지? 동등 비교. 이때 얘가 부사야. 그래서 얘 뒤에 만약에 형용사 명사가 오면 순서가 안 돼.
이게 so가 부사라서 형용사 먼저 쓰고 어명 쓴 것처럼 얘도 어명 그리고 형 써야 돼. 오케이? 여기 보니까 여기 as 보이지? 가운데 지금 원래는 일반적인 문장에서는 관사, 형용사, 명사가 맞거든. 어이? 근데 so나 as처럼 부사가 앞에 있으니까 누구 먼저 땡겨서 써야 돼. as good student 이렇게 써. 알겠어?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적은 거야. 해석은 달라. 얘네들은 아주 뭐뭐해서 뭐뭐하다. 대단히 뭐뭐한 무엇이라서 뭐뭐하다. 대단히 뭐뭐한 무엇이라서 뭐뭐하다거든. 근데 요거랑 비슷한 표현이 지금 보면 as 사이에도 만약에 이런 패턴이 나오면 as 다음에 형, 명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이게 이제 디테일이야, 디테일. 자, 이렇게 까다롭고 좁은 문법을 왜 내고 있느냐? 이 문제는 사실은 이거 공부하면 쉽게 푸는데 이걸 몰랐어도 나머지 1, 2, 4, 5번이 확실하게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를 거꾸로 물어보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가끔 아니 뭐 이상한 문법이 나왔어요 할 때 있잖아. 그때는 보통 다른 4가지나 2가지의 문법이 더 필수적인 어법일 때도 많아. 확인하고 답 하나만 고르면 되니까 나머지 4개 다 맞고 저 3번째 거 설명 잘 안 되면 3번이 답 아니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의도가 있는 거야 사실. 그지? 그래서 가끔 이런 문제를 보면서 니들이 아니 뭐 저런 걸 내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 사실은. 자 5분간 휴식. 허벅지가 아파? 어제 운동해서요.